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은 환경에 어떻게 적응될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과서는 36쪽, 37쪽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작 퀴즈를 먼저 풀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퀴즈입니다. 생물과 그 생물이 사는 곳을 연결해 봅시다. 지금 1, 2, 3번을 보면 여러 가지 동물, 생물이 나오는데요. 이 각자의 생물들이 어떤 서식지에 사는지 알맞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사막여우네요. 사막여우는 어디에 살죠? 맞아요. 사막여우는 말 이름 그대로 사막에 사는데 사막은 건조한 곳이죠. 건조한 곳에 이제 산다는 것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배추흰나비입니다. 배추흰나비는 어디에 살까요? 그렇죠. 배추흰나비는 조금 따뜻하면서 이제 비가 잘 내리는 곳에 살겠죠? 그러면 이제 니은은 아니고 기역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펭귄이네요. 펭귄은 우리가 알다시피 추운 곳에 살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정답이네요. 36쪽을 보면 이제 생물이 사는 곳과 그런 환경이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면 생물이 사는 곳을 서식지라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지구에는 숲, 강, 바다, 사막 등 다양한 환경의 서식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예시로는 뭐 숲, 강, 바다, 사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또 뭐 다양한 환경의 서식지가 있겠죠. 생물은 각각의 서식지에서 양분을 얻고 번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서식지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의 특징을 찾아봅시다. 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은 각 서식지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유리한 특징을 지녀야 자손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정한 서식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살아남기에 유리한 특징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걸 적응이라고 합니다. 여기 적응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우리가 특정한 서식지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갈 때 이제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특정 서식지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내가 어떤 그 생물이 어떤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그것이 전달되고 그걸 바로 적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면 생물은 생김새와 생활 방식 등 통하여 환경에 적응됩니다. 선인장의 굵은 줄기와 뾰족한 가시는 건조한 환경에서 생김새를 통해 생물이 적응된 결과입니다. 자, 여기 일단 선인장이 나오네요. 선인장은 줄기는 굵은데 이제 뾰족한 가시가 있어요. 이제 건조한 환경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모습이 변한 거예요. 다음을 보면 철새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행동은 계절별 온도차가 큰 환경에서 생활 방식을 통해 생물이 적응된 결과입니다 라고 나왔죠. 이제 철새 역시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 밖의 생물들도 서식지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되어 살아남았습니다. 37쪽 아래쪽 더 생각해 볼까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벌레와 밤송이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되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대벌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무엇이 보이나요? 작은 나뭇가지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벌레입니다. 대벌레는 나뭇가지처럼 마디가 있고 길쭉하며 갈색입니다. 자, 대벌레는 나뭇가지처럼 생겨서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다음은 밤송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밤송이 안에는 맛있는 밤이 있습니다. 밤송이 겉은 왜 이렇게 가시로 둘러싸여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밤송이를 봤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밤송이의 모습이죠. 밤송이 뾰족뾰족한 가시 안에 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밤송이는 이런 모습으로 변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다람쥐와 공벌레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되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겨울잠을 자는 다람쥐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다람쥐가 나무 구멍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네요. 다람쥐는 왜 겨울잠을 자는 것일까요? 자, 다람쥐가 왜 겨울잠을 잘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몸을 오므리는 공벌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벌레가 기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공벌레가 몸을 둥글게 말았네요. 공벌레가 몸을 말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자, 공벌레는 몸을 공처럼 오므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대체 공벌레는 이렇게 몸을 오므려서 공처럼 만들면 무엇이 좋을까요? 그럼 대벌레와 밤송이 그리고 다람쥐와 공벌레의 이제 적응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험 관찰을 같이 풀어보면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관찰 19쪽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각 서식지와 그 서식지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여우 가족을 찾아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죠. 지금 한번 추측해서 연결을 해볼까요? 일단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털의 색깔을 보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생물들은 서식지에서 살아갈 때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털 색깔이 주변 환경의 색깔과 좀 비슷하게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힌트로 해서 찾는다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 볼게요. 자,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아까 선생님이 말한 털 색깔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힌트를 조금 주자면 여기 일단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귀 모양을 보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귀 모양을 왜 봐야 되냐면 사막은 엄청 덥고 북극은 엄청 춥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귀 모양이 바뀌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사막여우 먼저 볼게요. 사막여우는 다른 여우들에 비해서 귀가 엄청 커요. 이렇게 귀가 큰 이유는 너무 더운 곳에서 사니까 몸속에 있는 열을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귀가 크면 이제 큰 귀를 통해서 이제 몸속에 있는 열을 쉽게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가 크고요.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이 북극여우의 귀는 정말 작죠. 이 북극여우는 너무 추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몸에 있는 열을 밖으로 배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몸에 있는 열을 이제 최소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귀가 작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나온 이 여우는 아마 선생님이 보기에 티벳 여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붉은 여우랑 좀 닮기도 했는데 엄청 건조한 지역에 살고 있는 여우예요. 티벳이라든지 뭐 어떤 엄청 높은 고산지대 뭐 4,000m나 5,000m 이제 엄청 높이 있는 이제 그런 곳에서 사는 여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볼게요. 서식지와 여우 가족을 일과 같이 연결한 까닭을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지 환경과 털 색깔이 비슷하면 적에게서 몸을 숨기거나 먹잇감에 접근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냥 털 색깔로 적어도 되고 선생님 방금 말한 귀의 크기로 해도 되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각 여우들이 털의 길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온도에 맞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털의 길이도 각각 다르니까 뭐 그런 걸 적어줘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과학책에서 본 내용이죠. 대벌레와 밤송이, 다람쥐와 공벌레 이 생물들은 환경에 어떻게 서식지에 어떻게 적응하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럼 아까 생각한 것을 실험 관찰에 적고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벌레를 보도록 할게요. 대벌레는 아까 나뭇가지와 같은 모양으로 적응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늘고 길쭉한 생김새를 통해서 나뭇가지가 많은 환경에서 몸을 숨기기 유리하게 적응됐죠. 그럼 이제 다른 적들이 찾아와도 내가 먹잇감이 되지 않고 잘 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밤송이는 그럼 왜 어떻게 그렇게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을까요? 밤송이처럼 가시가 있으면 밤을 먹으려고 하는 적들에게서 밤을 보호하기에 이제 유리하게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다람쥐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람쥐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겨울잠을 잤는데 왜 겨울잠을 자는 걸 선택했을까요? 맞아요.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잠을 자고 있으면 몸에 있는 양분을 막 쓰지 않고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행동을 통해서 몸에 저장되어 있는 양분을 빨리 쓰지 않고 천천히 사용해서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자, 공벌레는 이렇게 몸을 오므려서 공처럼 만들면 이제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둥글게 말아서 공 모양처럼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생물이 사는 곳을 서식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특정한 서식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살아남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